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66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LPG 충전소 장애인 편의 환경 조성 사업 여주시 2개소 첫 완료. 경기도와 LG복지재단이 추진하는 LPG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장애인 편의 환경 조성 사업이 여주시 천송동 세종대왕면 소재 LPG 충전소 2개소에서 처음 완료됐다. 이번 사업은 LG복지재단이 연간 10억 원의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면 경기도와 LG복지재단이 이를 활용해 매년 LPG 충전소 20여 개소의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도와 LG복지재단은 지난해 9월 15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도내 416개소의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장애인 편의 환경 개선 공사를 원하는 충전소 중 20개소를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공사 여건이 원활한 여주시 천송동과 세종대왕면에 각각 소재한 LPG 충전소 2개소에서 지난해 12월 초부터 공사가 시작돼 12월 23일 완공됐다. 해당 충전소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주출입구 자동문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 청각장애인 및 이용자를 위한 센서식 음성 유도 안내기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 법적 기준보다 더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 시공됐다. 나머지 18개소는 동절기 이후 올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도는 다음 사업 대상 모집을 위해 상반기 중 도내 충전소들을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사업 시행 이전부터 경기도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한국LPG산업협회 등 전문성을 지닌 민간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 소통했고 LG복지재단은 사업비 전액을 투입하고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설계 및 사전 답사를 주도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LPG 충전소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법적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저렴한 LPG 차량을 많이 구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는 충전소 화장실이나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LG복지재단과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김영의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의 주요 사업들은 필요한 비용을 도 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 추진한 경기도 LPG 충전소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 사업은 민간 재원을 적극 발굴 협력함으로써 기존 행정의 틀을 탈피해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희망이 가득한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 접수.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직업재활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이하 생산시설 지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생산시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을 말하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생산시설은 768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생산시설에서는 배전반, 복사용지, 의류, 제과제빵 등 약 190여 개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1만 3천여 명 등 장애인 근로자 1만 4천여 명이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여 2022년 기준 1042개 공공기관에 대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별표 사인 2021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7,044억 원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달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1월, 5월, 8월 등 3차에 걸쳐 지정 및 재지정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 차 지정 신청은 1월 11일, 부터 1월 17일, 까지 접수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 기준에 따라 장애인 고용 및 직접 생산 여부 등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시행한다. 지정심사 기준을 충족한 생산시설에 대하여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보다 자세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재지정 심사 계획 및 생산시설 지정 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연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앞으로도 생산시설 확충과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 노력과 함께 국민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인권위,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도환, 이하 인권위 는 2022년 12월 19일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 전국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유원시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를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전동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유원시설을 방문하였으나 내부 구조물 배치 문제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웠고 전동 휠체어를 탄 채로 유원지 관람기구 탑승이 어려웠으며 일부 시설의 경우 입구 쪽은 폭이 협소하여 출입이 불가능하였는 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의 피진정기관과 같은 유원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서도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설물에 대한 편의 제공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전동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유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에 접근 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례가 많고 앞으로도 본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 표명을 검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관광활동은 문화향유권의 일환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준비 예약 이동 관람까지 일련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관광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안내 수준이 아닌 종합적인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우선은 종합적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유원시설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서 유원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상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 관련 정담회 가져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추가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맹두열 양주시사회적협동조합 도은우리 대표 지혜란 양주시사회적협동조합 도은우리 사무국장 송영진 경기도복지시설연합회장 박효진 경기도복지시설연합회 사무국장 임세윤 경기도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윤병철 경기도청 장애인재가복지팀 주무관과 정담회를 가졌다. 현재 경기 남부 6개, 북부 5개소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운영 중이고 2023년 4월경 교육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의정부에서 양주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교육과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추가 교육기관 지정이 현재 시기에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추후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전문성 및 이용자의 편의성과 소통을 고려하여 전문교육기관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활동지원사들의 교육기관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대면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추가적으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태현 은 1월 4일부터 시각장애인들도 국민연금 정보를 쉽게 읽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와 소식을 점자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새 소식, 보도자료, 알기 쉬운 국민연금 등 17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속 추가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콘텐츠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를 누르면 화면 속 글자가 점자로 바뀐다. 이용자는 음성 출력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프린터 중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면 된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정보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